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가 제주와 부산에서 일제히 73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7천 기도용사의 정신으로 교회 부흥을 이끈다는 내용을 주제로 합동교단의 61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통합총회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립대상교회 선교대회를 개최하면서 새로운 지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단법인 원유맨 패밀리와 이스라엘 선교방송 브레드 TV가 제2회 알리아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교단들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구원파 계열 인천의 한 교회에서 숨진 여고생이 해당 종교단체 소유 대안학교의 장기 결석자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가 제주와 부산에서 7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나 되는 총회라는 주제와 같이 또 하나의 교단 통합이 이뤄졌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되면 한국교회는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열과 갈등과 다툼의 과거를 회개하오니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주도에서 열린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제73회 정기총회는 이영훈 대표 총회장의 설교처럼 한국교회의 화합과 통합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난해 기아성 여의도 측과 서대문 측이 교단 통합으로 2025년 5월부터 1인 총회장 체제로 나아가기로 결의한 데 이어 올해 기아성 사당동 측과 교단을 통합하는 내용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두 교단은 통합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통합 절차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나눠져 있던 사당동 측의 260개 교회가 통합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가 지금 5,200교회에서 이제 5,500개 정도로 교회가 늘어나게 되고 또 통합을 이루게 되었고요. 아직 들어오지 않은 한 두 군소교단이 또 있습니다. 신수동 측하고 광화문 측에 약 한 150개, 200개씩 있는데 거기까지 완전 대통합을 이루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회에선 비인가 신학교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헌법에 총회 산하 신학교를 명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로써 총회 산하 인준 신학교는 한 세대, 순복음 신학원, 순복음 영산 신학원 등 8개가 명시됐습니다. 이제 우리 교단 내 모든 신학교들이 다 이제 총회 안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비인가 신학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제는 인준받은 교육부 인준받는 학교로서 이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그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총회라는 주제로 열린 총회에는 전체 총대 563명 중 537명이 참석했습니다. 순복음 일본 총회 총회장인 시가키 시게마사 목사를 비롯해 장동현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등 타 교단, 언론사 대표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광화문 측은 부산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주제로 제73회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으로 순복음 한성교회 함동근 목사가 선출됐으며 국제총회장으로 직전 총회장인 강원식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예장 합동총회가 61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교단 정신을 다시 새기고 교회 부흥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기도회인데요. 올해는 7천 기도용사의 정신으로 교회 회복의 기적을 만들자는 취지를 담아 열렸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뻗치고 통성기도에 열중인 성도들. 예장 합동총회가 개최한 60일의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현장입니다.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는 통합교단이 합동교단에서 탈퇴한 후 분열의 아픔을 치유하고 교단 정신을 다시 새기기 위해 지난 196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주제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군대 7천 기도용사. 바알을 숭배하지 않았던 7천 명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 부흥을 다시 이끌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총회의 유일한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안수하시고
우리 총회에 기름 부어주시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빛을 발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미래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기도회에는 대한민국이 처한 난국을 헤쳐가자는 시대 정신도 담았습니다. 심각성을 더해가는 저출산 문제, 동성애 등에 대해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타계에 나가자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장로들은 이번 기도회를 통해 올바른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고 미래 세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오 회장은 이번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한국교회에 대규모 기도운동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 함께 합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기는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간다. 기도가 가는 대로 교회가 간다. 기도가 가는 방향대로 나라가 간다고 믿습니다. 기도회에선 총회 발전에 큰 공을 세운 교회와 성도, 지도자에게 총회장상을 수여하는 총회장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전 총신대 총장 정성구 박사, 김길성 총회 신학정체성 선언문 초안위원장 등에게 상을 전달했습니다. 이 밖에 세례교인 헌금을 모범적으로 낸 60개 교회에게는 충성상이 주어졌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열리는 기도회는 22일까지 진행될 계획. 이 기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독교 역사 유물 전수의 중요성 등 성도들의 소양을 다지는 교육도 함께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유미였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그동안 목사의 이중직 가능 여부를 두고 끊임없이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지난해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립대상교회 목사들의 이중직을 허락했는데요. 총회 차원에서 이들의 진로를 도울 수 있는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올해 경제적 어려움이 필요한 교단 소속 교회를 전체 교회의 37%인 3,512개 교회로 집계했습니다. 지원 대상 교회를 자립 대상 교회로 구분하는데 조건은 50인 미만의 교인이 있고 경상수지가 3천만 원이 넘지 않는 교회로 총회가 이들을 선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자립 교회로 불리는 이 교회들을 위해 총회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2,800억 원, 연평균 17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왔습니다. 한 교회당 매년 40만 원 정도를 지원받는 셈입니다. 지난해 107회 총회에서는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동안 금지해왔던 이중직 목회를 한정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총회는 교회 동반성장위원회 주관으로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선교대회를 개최하며 이중직 목회자들의 실정 파악과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07회기 때 저희 지난 회기에 자비랑 목회를 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비랑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유능한 강사님들 초빙해서 오늘 듣는. 이날 강사로 초청된 이춘수 목사는 임종을 앞둔 이들을 돌보고 죽음 이후의 장례를 인도하는 장례 지도사입니다. 이 목사는 수많은 장례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며 생사의 경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춘수 목사는 이중직의 경험이 자신의 사역 방향을 더욱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밖에서 일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상처들을 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고난받으셨던 그것들 기억하면서 그 상처를 성찰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통합총회는 2007년부터 9년 주기의 계획을 세워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올해 총회는 자립대상교회의 성장을 위한 향후 9년간 실행할 새로운 지원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냥 생활비 정도로는 안 되겠다. 어려운 농어촌 교회들이 산물들도 있고 생산도 있고 그것도 나누어 주고 또 이제 평신도 운동들을 통해서 남성교회나 장로회 여러 부서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통합총회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교인 감소 추세의 영향으로 자립대상교회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회의 지원 손길이 닿지 않는 일부 교회도 해결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교회와 목회자의 질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재단법인 원유맨 패밀리와 이스라엘 선교방송 브레드 TV가 공동 주최한 제2회 알리야 컨퍼런스가
지난 20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깃발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엔 이스라엘 정부기관인 주이시 에이전시 인사들과 아키바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포함해 알리야 사역에 동참하는 각계 130여 명의 리더들이 참석했습니다. 알리야란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스라엘 정부 인사들은 전쟁 중인 본국의 상황을 전하며 어려운 시기에 알리야 사역에 동참하고 지원해준 한국 교계 단체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It's a time of grief. It's time of pain. It's time of sorrow. You decided to join the Jewish people. I want to thank you once again for your generosity, for your choice on the goodness, for being our partner. 한편 재단 설립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알리야 사역이 성공한 사례는 7,6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의 한 구원파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가 구속됐습니다. 숨진 여고생은 해당 교회 목사가 설립자인 종교단체 소유의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장기 결석했지만 해당 대안학교는 장기 결석 학생 보고 의무가 없어 2달이 넘도록 관할교육청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도 김 씨는 지난 15일 저녁 8시쯤 A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는 여고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안의 방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여고생의 사망 원인을 폐색전증으로 추정하고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교회 측은 해당 학생이 교회 건물에서 생활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에베네셀 선교단이 하나님이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2024 찬양 집회를 열었습니다. 12일 고현교회 워시폴에서 열린 이번 찬양 집회에는 익산 지역 교계 성도와 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찬양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청소년,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들의 분리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문화적인 합일점이나 공통분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대 간에도 하나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 집회를 좀 이렇게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전 장로는 참여한 분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은혜롭고 보람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복음화와 문화 섬김을 위한 찬양 콘텐츠를 기획할 예정이다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총 3부로 진행된 이번 찬양 집회는 간증과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찬양으로 참석한 성도와 지역 주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구티비 제주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한국해외선교회의 협력기구인 호프 선교회가 제주 지부를 설립했습니다. 호프 선교회는 1987년 한국에서 선교 지향적인 목회자들이 모여 이슬람과 힌두교, 불교, 사회주의 공산권 등을 중심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취지로 세워졌습니다. 국내에서는 대구 경산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가 운영 중인 가운데 호프 선교회는 국내 허브 역할을 위해 제주지부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고 복음 수입 나라에 있는데 이제 복음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고 또 그런 제주가 되었고 또 그런 또 귀한 일에 호프 선교회가 또 세워지게 됨을 또 축하합니다. 설립 예배에서 대표의 송은섭 목사, 이사장의 현성길 목사가 임명됐고 제주지부 이사들도 차례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설립 예배에 참여한 제주 지역 목회자와 선교사, 평신도 등 60여 명은 제주지부의 발전을 위해 중보기도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앞두게 됐습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점이 이유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데도 특별검사를 도입한다는 점, 야당이 수사기관과 대상을 정하도록 한 점 등이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은 강력 규탄에 나섰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일부 고연차 전공의들이 전문의 취득을 위해 필요한 수련 기간을 채울 기회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로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 복귀한 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는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 수련 등 조정 여지는 있지만 집단 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복귀한 전공의가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전공의들의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각 부처에서 주요 정책을 발표하기 전 대통령실의 사전 점검 과정을 거칩니다. 해외 직접 구매 국가인증 통합마크 인증 의무화 정책이 발표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되면서 혼란이 빚어지자 대통령실이 주요 민생 정책에 대한 사전 점검 기능을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한테 영향을 꽤 미칠 것 같은 정책들은 대통령실에서 스크리닝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나 반응이 어떨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발달장애인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는 발달장애 가족 지원 정책의 부재 속에서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 전수조사를 통해 고립된 발달장애인을 찾고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발달장애인 종합지원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7일 충북 청주에서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60대 어머니와 40대 남매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전쟁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현지 시간 20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지도부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카린 칸 ICC 검사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하마스의 야히야 시너르 최고 지도자와 무하마드 데이프, 또 이스마일 하니에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심재판부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림 검사장은 지난해 10월부터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을 묻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은 자신들이 피해자라며 반발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몇 주 혹은 몇 달까지 걸릴 수 있으며 국제형사재판소 판사가 결정합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사망하자 이란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AP 또 AFP 통신은 현지 시간 21일 국가 전체가 침통한 분위기 속에 모든 이란 국민들이 슬픔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오전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앞으로 5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스포츠 청소년부는 라이시 대통령 등 사망자들에 대한 추모 차원에서 이번 주 프로축구와 레슬링 대회 등 모든 체육 경기를 연기하고 문화종교부 역시 앞으로 7일 동안 모든 문화예술 활동이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식에 참석한 미국 대표단을 접견하고 미국이 안보, 경제, 무역,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지원해 굳건한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현지 매체인 뉴토크 신문에 따르면 현지 시간 21일 라이칭더 총통은 모두가 우려하는 대만 해협 문제와 관련해 평화 4대 지주 행동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 대표단의 브라이언 디스 전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확고하고 초당적이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만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지속 중인 가운데
스페인이 다음 달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지원한다고 현지 시각 20일 독일 DP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국방부는 다음 달 말까지 패트리어트 대공 미사일과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 또 탄약 등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지난 10일 하르키우에서 지상전을 개시해攻勢를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벌어질 몇 주 동안 중대 기로에 놓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까지 기온이 낮았던 동해안의 기온도 7도가량 훌쩍 오르겠는데요. 특히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등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 2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29도, 부산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독교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구원파의 50대 여성 신도가 구속됐습니다. 17세 여학생을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단의 사회적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